자, 어제 문이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고 자랑하던 이철이가 현 코로나 상황에 넉장 대응했다라는 데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 고통받는 분도 있고 피로감도 있다 보니 방역과 경제 두 가지 잡다 보니 한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 국민들에게 다시 방역 수칙을 이겨내자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노총 봐줬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 자가 참으로 웃기는 부분은 어제 이 자가 말한 대통령하고 척지면 누구도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극히 조용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 없다 말에 대해서도 조용합니다. 40% 지지율 대통령과 척제에서는 누구도 될 수 없다. 이 누구도 다음 대선 못 이긴다. 문재인 눈에 들지 않고서는 이런 건방지고 공갈 협박적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야당 대선 후보들이 지극히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윤석열이야 뭐 조용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 할 법한 홍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선 후보 1, 2위가 연애 스캔들, 줄리 스캔들에 묶여 있다. 그리고 무상연애의 줄리까지 프리섹스 미국서도 지명상 이재명 윤 해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이철이의 반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겨냥해서 박근혜 최순실은 서로 경제 공동체다라더니 장모는 선을 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말하지 않았고 유승민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철이의 말에 대해서 공격 하나가 없이 다 찌죽은 듯 고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자 대선 후보들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되는가 하는 소리에 대해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조선일보가 사설에 척건 비리 없고 선거 철저 중립이라는 청와대에 속아 웃을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지금 입시 비리 사모펀드로 물러났고 아내는 실형받고 수감됐고 일가가 다 국민 분노를 쌓고 제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은 뇌물 비리가 적발됐지만은 이 정권 실세가 나서 무마해줬고 또 자리 영정까지 시켰고 또 흐지부지 또 풀어도 줬죠.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했을 때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 선생이라는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었고,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최근에 임명되었던 자도 은행 빚을 내 66억 상가를 사고 개발지 주변에 명지까지 땅 투기를 했고 차명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딸을 이해할 수 없는 태국 이주를 도운 이상직이 수백억 대 횡령 배임이 있었지만 1년 가까이 구속을 피했고, 그래서 대통령 사이 비호 의혹 아니냐고 했지만은 이것도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문준용이가 정부가 주는 예술인 지원금을 2차례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이 오히려 그걸 자랑하면서 야당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문을 제지하기는커녕 세계적 예술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아들, 딸이 또 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죠. 그런데도 가족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견 검찰, 중견 견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죠. 자, 지 친구 당선시키려고 울산시장 선거에 온갖 부정선거를 다 저질렀고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공약 만들어주고 경쟁 후보 사퇴시키고 문은 보궐선거 이겨보려고 가덕도까지 찾아가서 노골적인 공약, 가덕도 공항 공약을 하고 또 작년 총선 하루 전 4인 가족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예고도 했다고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야당 대선 후보들 스스로가 뭔가 척지면 당할까봐 겁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선 후보 가겠다라는 자들 중에 이 대선 갈 수준이 다 안 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리고 대선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정치하겠느냐. 자, 안철수가 요즘 입 바른 소리 하고 제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무슨 관계냐, 불법 집회 방치했다라고 매우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집회를 종로 한복판에 거리두기도 안 지키고 강행한 민노총의 행동은 너무 무책임했는데 겉으로 음정 대응하겠다며 집회를 막는 의지도 없었고 작년 보수단체 야당 대하던 태도와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가 개헌에 대해서 지금 이 비판한 것도 가장 정치인 중에서 원론적인 소리를 냈다, 그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자기 목소리도 못 내면서 라이벌이나 깔아먹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선동 오징어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이 물러나게 된 것은 박영수 밑에 있는 윤석열이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죠. 그래서 다음 타겟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 수사팀에 들어있던 이부장 검사 이번에 이제 구속되게 생겼죠. 그리고 박영수 물러나게 했죠.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자기들이 집권하는 기반이 되었던 박영수한테 타깃을 맞춰서 물러나게 하면서까지 윤한테 지금 타깃을 설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요, 이런 재반 현안에 대해서 문을 비판하지 않고 마치 무슨 미리 써놨던 글을 읽는 듯이 원전 관련해서 좀 뜬금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도대체 윤을 움직이는 실체는 누구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조선보다 홍석현 쪽이 윤에게 훨씬 가깝고, 그래서 조선이 최근에 윤에서 거리두기에 들어가서 이제 계엄 발언을 하면서 처장모 문제까지 이 칼럼에서 거론하며 대통령제 없애야 된다라고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최재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대치가 보수 진영,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영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도 들리는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는 꾼들 굉장히 많이 붙어서 그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최재형이 정치를 오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부친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부친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 부친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하지 마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좋은 사람이고 또 양심적인 공직자인 것은 맞지만은 정치가 좋은 사람과 양심적인 사람, 흠이 없다고 해서 정치에 다 성공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감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 사기꾼이 덕실거리고 있어서 출범 선언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저는 이 정권의 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준석 지도부는 저건 정권에 거의 가지고 놀 수 있는 소나기에 들어있죠. 이준석과 이철이의 관계를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이는 둘이가 인사하고 장난치는 모습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당선 일성으로 뭔가 통화를 하면서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배후에 있는 유승민, 김무성 등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준석 문제는 지금 여당이 야당을 핀란드화 시키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만 핀란드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핀란드화라는 것은 겁주고 길들여서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구소련이 핀란드를 거의 독립국이지만 위성국가처럼 갖고 놀았죠. 마찬가지로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지금 황교안이가 나왔고 안상수가 나왔지만 이들은 다 개헌의 광팔로 나왔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 중에 개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말한 사람은 안철수하고 원희룡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개헌하러 나왔다고 주장하는 안상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 정치판이 곧 머지않아 유력 대선 후보만 여야에서 하나씩 제거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대선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개헌판으로 매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선을 가고 문을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은 없이 옆에 고만고만한 도토리끼리 키재면서 서로 공격하고 자빠졌어. 문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국민 앞에 지지를 얻어야 될 자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은 위장 대선 후보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사람 다 죽더라도요. 정권과 상대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잘 싸운 자가 살아남아서 결국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시도를 하면 개헌 반대 노선에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싸우고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살아는 자가 살아남아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또 문의 심판을 가장 크게 말하고 또 가장 크게 기존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말한 자가 나와가지고 그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붙어먹는 판을 깨야 된다. 그 역할이 행명 21의 역할이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선 후보들 이것들 다 싹수가 노랗다고 봐야 된다. 이철이 말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입니까?